당신도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잠자리에 들기 전 괜히 서러움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일이 힘든가? 오늘은 그 질문에 다르게 답해보려 합니다. 부처님 말씀과 불교 명언, 석가모니 가르침 그리고 반야심경의 뜻을 일상 언어로 풀어 당신의 하루에 바로 쓰일 작은 길잡이를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지금 겪는 시련을 피하지 않고 지혜로 삼는 법. 둘째, 가족과의 갈등을 원망 대신 자비로 돌리는 법. 셋째,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세우는 간단한 호흡과 관찰 연습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처럼 편안히 들으시고 마음에 닿는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비슷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의 날씨였지요. 부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울은 본래 아무 색이 없습니다.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달라 보일 뿐이지요. 그 사실을 알면 첫 번째 오해가 풀립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활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우자의 한마디가 마음을 긁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서운함으로 번졌겠지요. 오늘은 다르게 해봅니다. 서운함이라는 낱말을 속으로 조용히 이름 붙여봅니다. 지금 서운함이 올라온다. 이름만 붙이고 잠깐 멈춥니다. 이것이 관찰입니다. 불교 명언이 말하는 지혜란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이렇게 단 한 번 멈추는 힘일 때가 많습니다. 멈추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서운함에 바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할 것인가? 여기서 반야심경의 핵심이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집착이 가벼워질수록 고통이 작아진다. 그때 우리는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싸움이 아닌 대화가 열립니다.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늘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꼈습니다. 일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니 마음이 밤마다 더 거칠어졌지요.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울에 진흙이 묻었구나. 진흙을 탓하지 말고 먼저 닦아보아라. 그는 반신반의하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었습니다. 눈을 뜨면 휴대폰 대신 창밖을 먼저 보았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구나. 흐리다는 생각을 알아차리니 마음은 조금 맑아졌습니다.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를 볼 때마다 바로 불쾌함이 올라왔지만 그는 속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쾌함 올라옴. 그러고는 어깨에 힘을 한 번 빼주었습니다. 하루 동안 그는 100번도 넘게 이런 작은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세상은 그대로인데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네요. 내가 내 마음을 버렸던 거네요. 이 말은 석가모니 가르침을 생활 언어로 옮긴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마음의 초점을 먼저 돌려보라는 초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관계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살아보니 모르는 사람, 100명의 말보다 가족 한 사람의 말이 더 깊게 꽂힙니다.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사이의 말 한마디가 며칠을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집착이 섞입니다. 집착이 섞이면 실망은 커지고 실망은 금세 원망으로 번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가장 쉬운 시작은 기대를 약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대는 상대의 마음속에서 알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서로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늦는다고 미리 알려주면 고맙겠다라는 기대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이렇게 말로 꺼내 보십시오. 오늘 늦으면 문자 한 통만 부탁해요. 약속으로 바꾸는 순간 내 마음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불확실성이 줄면 분노의 불씨도 작아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기술입니다. 자비는 착한 척이 아니라 마음의 과열을 낮추는 생활 기술입니다.
또 하나 삶에서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세 줄 일기입니다. 그날 가장 마음이 흔들린 순간을 딱 한 장면만 고르고 첫 줄에 사실만 씁니다. 얘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감 둘째 줄에 감정을 씁니다. 서운함과 분노 셋째 줄에 배움을 씁니다. 내 기대를 먼저 확인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열기가 가라앉습니다. 글로 쓰는 순간 감정은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된 감정은 관찰됩니다. 관찰되는 감정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집착 없음의 생활 버전입니다. 무엇이든 잡아두지 않으면 풀립니다. 반대로 붙잡을수록 매듭은 더 엉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크게 넘어집니다. 사업이 흔들리거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가까운 이와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지요. 그 순간 마음은 좁아집니다. 시야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간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벌까요? 아주 단순한 호흡법으로 벌 수 있습니다. 숫자 셋 호흡입니다. 코로 들이쉬며 하나 속으로 셉니다. 들숨이 어깨까지 올라오지 않게 배로만 채웁니다. 잠깐 멈추며 둘을 셉니다. 입으로 아주 부드럽게 내쉬며 셋을 셉니다. 이 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5번이면 길어야 한 분입니다. 한 분이면 뇌의 경보가 잠시 진정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 일이 생기나 해서 이 일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뇌가 찾는 해답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 방법입니다.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인식의 틀에 있다는 통찰이죠. 인식의 틀을 바꾸면 같은 사건도 다른 배움이 됩니다. 추가로 현실을 바로 세우는 연습도 곁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병원 접수하기라는 막연한 과제는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대신 내일 아침 9시에 내과에 전화하기라고 쪼갭니다. 심리의 짐은 모호함에서 커짐으로 구체화가 곧 자비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전합니다. 50대 중반에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10수년 다닌 회사가 문을 닫자 그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로 부르며 사람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작은 밭을 빌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조바심이 났어요. 내일 당장 싹이 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흙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물을 주고 기다리니 어느 날 싹이 올라오는데 그 작은 초록이 내 숨을 바꾸더군요. 그는 다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일을 이어갔고 지금은 동네 아이들에게 텃밭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숨을 버렸던 겁니다. 흙이 알려줬어요. 급할수록 뿌리를 보라고. 이 짧은 이야기는 부처님 말씀 불교 명언 반야심경의 핵심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본래 내 안에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을 보면 길이 보인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빡빡하다. 회사 일, 가족 일, 건강 문제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면 관찰이고 호흡이고 다 잊어버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 연습해야 합니다. 비 올 때 지붕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해가 있을 때 기와를 살피는 법이지요. 오늘 들은 내용을 3가지 습관으로 묶어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먼저 보기. 둘째, 낮에 한 번은 숫자 3 호흡하기. 셋째, 밤에 3줄 일기 쓰기. 이 3가지는 짧고 쉬우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의 근력이 붙습니다. 마음의 근력이 붙으면 시련이 와도 휘청이 돼 부러지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오해도 풀어보겠습니다.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자비는 미소만 짓는 태도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울 줄 아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는 선택을 멈추는 단호함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반복될 때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게 상처가 됩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중하되 흔들림 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자비의 다른 얼굴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남을 향한 친절도 오래갑니다. 이제 마음 이야기의 뿌리를 한 번 더 단단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하기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변하기에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쁨은 붙잡지 않아야 그 맛이 깊어지고 슬픔은 붙잡지 않아야 그 그림자가 옅어집니다. 불교 명언이 말하는 무상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오듯 떠남이 있어 머뭇도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숨을 귀하겠습니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신경계는 안정되고 안정된 몸은 부드러운 마음을 불러옵니다. 몸과 마음은 한 팀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은 거울이다. 거울을 닦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멈춤과 이름 붙임이다. 가족 사이의 상처는 기대를 약속으로 바꾸며 자비는 착한 척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기술이다. 시련은 질문을 바꾸면 스승이 된다. 왜 나에게서 무엇을로 바꾸면 길이 열린다. 일상의 연습은 세 가지다. 아침 창방, 낮의 숫자, 새토 밤의 세 줄 일기. 더사주 채널은 오늘도 부처님 말씀과 불교 명언, 석가모니 가르침을 생활 언어로 안내합니다. 반야심경의 통찰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세상은 그대로여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며 지인들에게도 먼저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엇이 가장 마음을 흔드나요? 한 분은 부모님 간병과 일의 사이에서 죄책감이 서로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은퇴 뒤에 하루 계획이 무너지며 스스로 쓸모없어졌다고 느낀다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메모장에 두 줄을 적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길을 잃었을 때 생긴다. 쓸모없음은 역할이 사라질 때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역할을 새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병을 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를 위한 산책 시간을 약속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숨만 보세요. 그리고 병실에서 하실 수 있는 고요 연습을 알려드렸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를 함께 세어보세요. 둘이 같은 리듬으로 5번만 맞추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간병은 체력의 싸움이자 호흡의 싸움입니다. 숨이 다정하면 눈빛도 다정해집니다. 은퇴 뒤에 허전함을 말한 분에게는 역할을 새로 만드는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름하여 하루에 하나의 도움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어떤 작은 도움을 줄 것인지 아침에 정하고 밤에 세 줄 일기에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비 아저씨께 미소로 인사드림, 아내에게 물컵 가져다 줌,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줌. 이렇게 사소한 도움도 꾸준히 쌓이면 자존감이 근육처럼 붙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큰 일을 해줘야만 쓸모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가장 큰 도움은 가까운 사이의 작은 관심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보시는 거창한 기부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오늘 당신의 도움이 시작이라면 내일의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통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몸 공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학의 언어를 살짝 빌리되 어려운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뇌를 계속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이 늦어지고 깊이가 얕아집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법 하나,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덮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숫자 셋 호흡을 10번만 하세요. 호흡이 길어지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근육에 힘이 풀립니다. 몸이 먼저 쉬어야 마음이 쉰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입니다. 이 습관을 일주일만 해도 아침에 머리 무거움이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는 또 하나의 기술도 드립니다. 이름하여 문장 줄이기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길어질수록 비난이 섞이고, 비난이 섞이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방어하는 순간 대화는 막힙니다. 그래서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3문장으로 줄입니다. 첫 문장은 사실, 둘째 문장은 느낌, 셋째 문장은 부탁. 예, 오늘 약속보다 30분 늦으셨습니다. 나는 기다리며 초조했습니다.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이 3문장 규칙을 지키면 싸움의 불꽃이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구조입니다. 자비는 나에게도 그에게도 안전한 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삶이 벅찰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를 책망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말이지요. 여기에도 간단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보다 서툴렀지만 그때의 나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꾸짖는 대신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배움이 생겼다고 허락해주세요. 이 작은 허락은 자존감의 호흡입니다. 허락이 쌓이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내적 대화가 잦아듭니다. 내적 대화가 부드러워지면 관계의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를 권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은 드셨어요? 오늘 하늘 예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온도입니다. 진심은 길이가 아니라 온도로 전해집니다. 저는 이 연습을 지인들과 해보고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알고 나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관계 명상의 힘입니다. 돈 이야기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쓰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불안이 생기지요. 불안은 보통 모호함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모호함을 줄이는 작은 장부를 권합니다. 오늘 쓴 돈을 항목별로 3줄만 적습니다. 식비, 교통비, 기타. 일주일만 적어도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막막함이 줄면 불안은 그만큼 힘을 잃습니다. 이건 역시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마음은 숫자 앞에서 더 현실을 배웁니다. 삶을 더 가볍게 하는 또 하나의 습관은 감사 메모입니다. 잠들기 전 고마운 것을 3가지 적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고마움, 친구의 문자 한 통이 반가워서 고마움, 다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어 고마움. 이렇게 적다 보면 마음은 결핍 대신 충만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충만에 주목하는 눈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눈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우울감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나요? 알겠는데 나는 의지가 약해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책상 위에 공책과 펜을 미리 꺼내두고 잠자리 옆에 작은 탁상등을 켜두세요. 산책화를 현관 가장 앞에 두세요. 실천은 마음의 결심보다 손의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멀수록 안 하게 되고 가까울수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손의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마침표를 따라가기 전에 오늘 전한 메시지를 당신의 말로 다시 한번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 거울을 닦는다. 나는 기대를 약속으로 바꾼다. 나는 왜에서 무엇으로 질문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숨을 길게 내쉰다. 이렇게 3줄만 기억해도 인생의 파도는 덜 거칠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불교 명언, 석가모니 가르침, 반야심경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결국 다 마음을 가볍게 하자는 이야기구나. 마음이 가벼워야 발걸음도 가벼워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루틴의 예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자리에서 숫자 셋 호흡을 5번 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물이 목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감각을 따라가 봅니다. 다 출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첫 업무 전에 오늘의 도움 한 가지를 정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짧은 산책을 하며 걸음 세기를 맞춥니다. 왼발 둘셋 오른발 둘셋. 저녁에는 세 줄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느낌, 배움 이 세 단어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며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고마운 순간을 한 줄 적습니다. 디지털도 마음의 방처럼 환기해주면 가벼워집니다. 뉴스를 보며 불안이 커질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보기와 쉬기입니다. 뉴스를 연달아 보지 않고 한 꼭지마다 스스로 쉬는 시간을 넣습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봅니다. 한 몸의 감각을 잠시 느낍니다. 손바닥의 따뜻한 발바닥의 무게, 숨의 속도,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뇌는 과열에서 벗어납니다. 세상 소식은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오래갑니다. 손주들과의 관계에도 마음 공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대신 호기심의 질문을 건네보세요. 오늘은 무엇이 제일 재밌었니? 내가 고른 이유가 궁금하네.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 아이의 눈빛은 금세 반짝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자신을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엽니다. 이 단순한 태도는 가족의 공기를 바꿉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다시 찾는 가장 빠른 길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컵 하나를 설거지하겠다. 하루에 전화 한 통만 안부를 묻겠다. 이런 사소한 약속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누적됩니다. 자기 신뢰가 누적되면 큰 결정을 할 때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근육은 헬스장의 덤벨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손잡이의 차가움을 느끼고 창틀의 질감을 만져보세요. 바깥 공기가 살짝 스칠 때 그 감각을 한 호흡만 따라가 보세요. 이 짧은 의식이 지금 여기로 당신을 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지금 여기를 만나면 힘을 잃습니다. 지금 여기는 언제나 숨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립니다. 누구의 말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승의 말은 길을 비출 뿐 걷는 발걸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본 역시 당장 모두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에 딱 맞는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그 한 가지가 오늘을 바꾸고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거울을 닦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환해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환해진 것이겠지요. 이제 정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창밖을 먼저 볼 것입니다. 낮에는 숫자 셋 호흡을 떠올릴 것입니다. 밤에는 세 줄 일기를 한 번이라도 써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통의 안부 전화를 걸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하루의 공기가 바뀌고 하루의 공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 말씀 불교 명언 석가모니 가르친 반야심경은 결국 이 변화를 돕는 이름들일 뿐입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좋았다면 1, 싫었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의 반응이 다음 선택을 만듭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이지만 결국 더 따뜻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